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28일 한국은행이 금통위에서 2.5%로 기준금리를 동결했고요. 동결한 이유에 대해서 한국경제의 현 상황과 기준금리 동결 결정의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준금리 동결하고 나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한국경제 성장률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부동산이나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해서 못하는 게 사실이고요. 일단 6월 27일 대책으로 부동산에 급한 불은 껐지만 3달 이상 지나니까 약발이 조금 약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부동산 가격과 그리고 가계부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중한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일단 8월에 있었던 금리 동결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렛츠고! 서울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여전한 가운데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것도 여전히 금리 인하 시에 금융 불안 우려를 키웁니다. 근데 그래프를 보면 아시겠지만 예전부터 가계 신용과 가계 대출이 계속해서 증가세였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미국이 금리 내리자마자 서민 위하는 척하면서 바로 따라 내렸죠. 그리고 금리 인하 시기 때마다 부동산 부양 정책도 내놓았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호제 해지했다가 다시 재지정했다가 정말 쇼 아닌 쇼를 했고요. 이게 정말 서민을 위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어떤 분은 반박할 수 있을 텐데요. 금리 인하 안 하면 어쩔 거냐고, 다 죽는다고. 근데 그런 심리를 조성해서 다 죽는다는 심리로 오로지 부동산만 부양했고 이 모양 이 꼴이 났습니다. 한국의 1인당 GDP가 대만에게 추월당했고요. 점점 가라앉는 그런 배 수준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스탠스를 바꾸면서 여전히 집값 상승세가 강한 만큼 섣불리 금리를 낮췄다가 부동산과 가계대출에 불씨만 살릴 위험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솔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죠. 가계신용은 1900조를 돌파했고 가계대출은 1800조를 돌파했습니다. 가계신용 증감 추이를 보시면 총 가계신용 잔액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지만 전분기 대비 변동률이 정말 큽니다. 잠시 감소하고 둔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25년 2분기에 대출이 크게 가속화됐고요. 새로운 정부 그리고 정책 변화, 소비 지출, 그로 인해서 부동산 주택시장 회복 기대감이 크게 작용한 걸로 보여집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는 2%입니다.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인하할 경우에 금리차가 2.25%포인트까지 벌어지면서 외국인 자금 이탈이나 원화 약세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유를 들으면서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게 이미 코로나 이후에 올릴 때 부동산 때문에 올리지 않고 내리지 말아야 될 때 누구보다 더 빨리 내리면서 한미 금리차 격차를 벌렸습니다. 이로 인한 결과는 결국 부동산 가격 상승만 자극했고 서민들은 더 힘들어졌고 가계대출 증가에 자영업자들은 폐업이 속출했던 게 현실이었죠. 앞으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9월 17일 날 인하를 한다고 하면 한국은 바로 10월 23일 날 또 따라서 인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어쨌든 8월 달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의 무역 수지입니다. 한국 수출이 역대급이라고 얘기하면서 언론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한국 무역 수지에 흑자가 나오지만 그 폭이 줄어들고 있고 세부 품목이 반도체, 선박 이런 품목에 완벽하게 쏠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에 영상에 업로드 해놨으니 보시면 도움될 것 같고요. 어쨌든 미국 관세 협상 리스크로 경제 회복 흐름을 더 지켜본다는 판단으로 동결을 했고요. 한국 수출은 반도체든 선박이든 뭐 하나가 휘청거리면 급속도로 무역 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없었던 거죠. 지금까지 8월에 동결했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틀린 말이 하나 없습니다. 근데 이미 작년에도 동일한 이유들로 금리 동결을 했어야 했는데 계속적으로 금리를 계단식으로 인하를 했고요. 최소한 인상은 안 하더라도 동결은 했어야 되는데 온갖 이유를 들면서 서민들 위하는 척을 했죠. 일단 한국은행의 스탠스의 차이점은 정권이 바뀌기 전 그리고 정권이 바뀌고 난 후에 상당히 바뀌었고 이창년 한은 총재는 전 정부 시절에 누구보다 정치 편향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금리 인하 시기는 언제일까요? 일단 8월 28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투표는 6대1로 소수 의견 1명 25bp 인하를 주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의원 6명 중에 5명이 향후 3개월 내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매번 회의 때마다 앵무새처럼 반복되는 멘트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기조는 유지하되 대내외적인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시기와 속도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 또한 변함이 없고요. 시장에서 대부분 예상하는 건 미국이 9월에 금리 인하를 하면 한국도 10월에 바로 따라 내릴 거다. 이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내린다고 한들 다시 한국이 따라 내리면서 한미 기준 금리 차이가 좁혀지지가 않겠죠. 하지만 우려되는 건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6월 27일 대책 이후에 진정 흐름이 있지만 서울 일부 지역은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또한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이 역시도 부동산 상승 기대와 맞물리게 된다면 대출 여력이 생긴 은행이 대출을 시행해 주면서 또 부동산 상승 자극할 요인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완화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AI 관련 증시가 불패고요. 한국은 시대가 변해도 아직까지 부동산 불패고요. 지금 시대와 앞으로의 시대에 어느 방향성이 더 맞을까요? 답은 정해져 있지만 다들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면 누군가 이득을 보면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10월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될 명분 중에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소비자 심리지수가 있습니다. 제가 소비자 심리지수도 매번 분석하고 있는데요. 소비자 심리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링크를 참고하시고요. 이 영상 올렸을 때 어떤 똑똑하신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를 근거로 또 돈을 풀 거라고요. 정답입니다. 이걸 근거로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하자마자 또 명분이 완성되고 최근 소비자 심리지수가 가파르게 상승세를 타면서 빠르게 개선되었고요. 추경, 민생 소비 쿠폰, 그리고 언론들의 긍정적 기사가 한몫을 했죠. 또한 미국과 관세 협상 결과가 최악을 피하면서 심리도 견인해줬고요. 8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111.4로 7년 7개월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제 경기 회복의 속도를 지켜보고 추가 인하를 결정할 가능성이 커졌고요. 어쨌든 새로운 정부 들어오고 나서 정부 고용, 미래 세대들 세금으로 모든 걸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어떤 면에서 전 정부보다는 한국 경제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좋아 보이는데요. 일단 10월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를 동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금리 인하한다고 보고 있고 아마 할 수도 있겠죠. 미국이 3% 초반까지 내려올 때까지 한국이 계속 동결을 유지해야 되는데 부동산을 위해서 한국 미래 성장 엔진은 계속 꺼져가는 걸까요? 의견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현재까지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와이